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캐서린 폰더가 지은 금가루 수업입니다. 이 책은 1962년 첫 출간 이후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판매된 긍정사고와 끌어당김의 법칙의 고전입니다. 론다 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도 바로 이 금가루 수업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저자 캐서린 폰더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연구한 끝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고 그 비법을 대중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에 내재된 부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사는 멋진 우주에는 모든 인류가 부유하고 건강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다. 마치 공기 중에 금가루가 흩날리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는 그저 손을 뻗어 받기만 하면 된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자는 이 책의 이론을 확립하면서 책을 저술하는 동안 부자가 되었고 그녀의 곁에서 원고를 타자기로 옮기던 비서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휴지통에 버려진 초고를 치우려다 읽은 가사 도우미는 오랜 꿈을 실현했고 이 책의 편집자까지도 단기간에 금가루 수업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책을 읽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빈곤한 사고에서 즉시 벗어나 부자의 사고로 나아가는 금가루 수업,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부의 기본 법칙. 나는 부의 법칙을 어렵게 배웠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지식을 얻었기에 당신에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수십 년 전 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소득도 없었다. 가족들도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당신이 그때 나를 봤다면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이고 뭐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 비참한 시기에 성공과 실패의 도구인 생각의 힘을 알게 되었다. 이전의 실패가 실패를 끌어당긴 생각의 결과이며 생각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향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철학자 제임스 알렌은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생각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때 나는 부와 건강, 행복이 실은 내 안에 있으며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생각, 감정, 기대, 결정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성공 비결을 알아내고 적용하기 시작하자 조류가 바뀌면서 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곧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나는 어느 젊은 변호사의 비서가 되었는데 그 변호사는 우리 시의 시장이 된 다음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로펌을 확장하여 여러 변호사와 비서를 두고 부유한 고객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부유한 삶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를 사람들이 찾고 사용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삶의 모든 단계에서 부의 기본 법칙인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다. 직접 누렸기에 이 법칙을 신뢰하며 당신이 나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내 강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실천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가장 중요한 법칙. 부를 지배하는 법칙은 수학, 음악, 물리학,
과학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실행 가능하다. 성경은 심고 거두는 것, 즉 주고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의 기본 법칙을 설명한다. 과학은 이를 작용과 반작용으로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를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보상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선언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보상의 법칙을 삶의 기본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에머슨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이 부의 기본 법칙을 발산과 끌어당김으로 생각한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심상, 말 등 당신이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당신의 삶과 일에서 당신에게로 끌려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냥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풍요로운 우주에 여전히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삶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끌어당기려면 발산해야 하며 발산한 것은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두려면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누거나 심지 않으면 우주의 풍부하고 무한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않는다. 최근 빈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나서 이러한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곳 지역의 사람들은 무상 지원만을 바랐다. 먼저 나눔을 실천하거나 씨를 뿌리는 부의 기본 법칙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계속 가난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줄 수 있는 건 늘 있다.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줄 수 있는 것은 늘 있다. 혼자서 여러 아이들을 키우는 한 여성이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나 음식이 없었다. 점심때였는데 아이들은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미망인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든 베푼 것은 적절한 형태의 물질로 흘러들어오는 마법의 힘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상담사가 받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여성이 보인 첫 반응은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와 똑같았다. 줄 것이 없어요. 그녀가 한탄했다. 그러자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연히 있어요. 줄 수 있는 건 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베풀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나눔을 실천해 물질의 흐름이 시작되면 식료품을 살 돈이 생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식탁을 정리하고 구입할 식재료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했다. 여성은 불현듯 마당에서 자라고 있던 꽃이 떠올라 기쁜 마음으로 꽃을 꺾어 병든 이웃에게 가져다 주었고 꽃을 받은 이웃은 매우 기뻐했다. 그러고는 집안에서 가장 좋은 도자기, 은, 린넨으로 식탁을 꾸몄다. 아이들은 즐거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맛있는 식사를 기대했다. 그녀가 식료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오래전 그녀에게 빚을 진 사람이 들러서 $30를 갚았다. 돌려받기를 포기했던 돈이었다. 인생의 비밀에 대해 단 하나만 전해야 한다면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지만 선을 얻기 위해 온전히 베풀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부를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의도적으로 발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인 사고의 흐름에 갇혀 제한된 결과를 생산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발산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끌어당긴다.
성공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성공에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과 정서라는 확고한 토대가 없는 이들의 건강과 부, 행복은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스스로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효과를 증명하라. 한 증권 중개인은 동료들과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며 경기 부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조용히 긴장을 풀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지금 내게 불을 가져다 준다. 그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짧은 시간 전화로 받은 의뢰가 지난 며칠간 받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사업이 부진한 시계 수리공이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떠올리며 조용히 선언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지금 내게 불을 가져다 준다. 그 후 며칠간 많은 새 고객이 매장을 찾아와 시계와 보석 수리를 맡겼다. 곧 몇 주간 바쁘게 지내야 할 만큼 많은 수리 요청이 들어왔다. 당신은 자석이다. 우리 모두는 자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부에 대한 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온갖 문제와 실패를 끌어당기는 긴장, 비판, 불안, 우울, 옹졸함,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우주의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기대감과 고상한 마음을 키우면 된다. 형태가 있든 없든 당신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는 것과 동등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니 당신과 사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 사물, 환경, 조건이 당신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무엇도 당신이 생각, 감정, 말, 기대 등을 통해 외부로 발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생각을 선택하고 발산하라. 감정을 선택하고 발산하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선택하고 발산하여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을 끌어당겨라. 한 여성은 의도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은 월급이 여러 번 인상되었고, 오빠는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두 언니는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은퇴했고, 또 다른 언니는 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었으며, 또 다른 오빠는 관리직에 올랐다. 약간의 누룩이 가족의 모든 빵을 발효시킨 것이다. 부의 공식. 불황기에 나와 함께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실험한 사업가들은 이렇게 했다. 먼저 6개월 뒤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망을 적고 매달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적었다. 그리고 매주 원하는 결과를 목록에 추가하는 등 목록을 변경했다. 목록을 완전히 바꿔 욕망을 확장하거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욕망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매주 자신의 욕구를 적은 목록을 강의실에 가져왔다. 각자의 목록은 같은 그룹에 있던 구성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각자의 목록을 손에 들고 함께 선언했다. 나는 부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풍성한 물질은 무한하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의 풍성한 복은 다른 사람의 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없습니다. 나의 최고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내게서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이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자신이 작성한 욕망에 대해 말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벌고 싶은 돈을 적는 등 매우 명확한 과제를 수행했다.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기와 명확한 날짜도 정했다.
풍요로운 선이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는 않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창조의 법칙을 읽고 시도한 전 세계의 사람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목록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면서 종종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꿈꾸는 일을 시작하라. 대담하면은 천재성과 힘, 마법이 깃들어 있다라는 괴테의 말을 확언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고 모든 장애물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나고 세상은 위로 오리라는 사람의 편에 선다는 진리를 되새겼다.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간을 명시해 건설적으로 표현한 다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다. 이 방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위대한 진리와 강력한 비밀은 단순해 보이는 법이다. 사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간과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찾는다. 매일 목록을 작성한다. 모델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는 욕망을 적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녹음해 모델 학원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신이 원하는 일, 원하는 급여, 원하는 근무 시간, 원하는 근로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수많은 학생들이 패션 모델 업계와 방송 분야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창조의 법칙을 실천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메모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아침에 나는 항상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 하루 일과와 성취하기를 바라는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목록으로 작성한다.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작업은 매우 유익하다. 내가 나의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보통 그 목록의 끝에는 성취에 감사하는 글을 쓴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받은 복과 성취된 일들에 대해 감사의 글을 쓴다. 보통은 다음 날의 성취도 함께 작성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은 큰 만족감과 깨달음을 준다. 언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이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 정도다. 목록 작성에 충실하면 하루 일과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목록 작성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다. 코트 안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어두었다가 일이 꼬일 때 꺼내서 바라는 해결 방향을 재빨리 메모하는 유명 엔지니어가 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었다. 최근 한 어머니는 회사의 젊은 임원인 아들에게 그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특별 교육에 대해 물었다. 아들은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심리 기법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가 배운 현대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조용히 앉아서 문제를 적고 최선이자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고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 해결책을 적은 종이를 찢어버리고 긴장을 푸는 것이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 왔던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 어느 의사는 매주 병원에서 벌어들이고 싶은 수입을 적기 시작한 뒤로 수주 만에 수입이 크게 늘었다. 이전에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상을 했었지만 수치가 너무 커서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주 단위로 상상하자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한층 수월해졌고 결과는 금방 현실로 나타났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글을 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한 남성이 있었다. 초반에는 그다지 시급하지 않았고 태도만 바꿨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남성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어려움을 글로 써서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들의 마음속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말 그대로 배가 되었다. 이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부정적인 글을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대로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쓰기 시작하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경에 처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것을 은밀히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원했던 상황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적었던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에테르 속으로 분출돼 주의를 집중시키고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고 돕게 한다. 비록 신비주의처럼 보일지언정 실용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현대의 신비주의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확언은 명령의 한 형태다. 오늘날 우리는 확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명령의 한 형태다. 매일 하는 확언이 선을 창조하는 명령의 법칙을 실천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 확언하다라는 단어는 확고하게 한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확언하거나 선언하면 그것이 내 마음과 보이지 않는 에테르 속에서 확고해지기 시작한다. 원하는 선을 계속 확언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당신은 말로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불화, 결핍, 제약, 어려움에 관한 말들로 만든 당신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과 명령을 바꿔서 무한한 선과 부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명령의 법칙이 풍요로운 결과를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루에 3번, 5분 동안 총 최소 15분간 구두로 반복해서 선언했다.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수십 번 반복해서 손으로 썼다. 그들이 자주 사용한 명령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이자 최선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최고이자 최선인 사람들, 고객, 거래처 등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확언. 철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명령문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엔진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떤 정비사도 그 엔진을 수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불안해졌다. 그는 명령의 법칙을 떠올렸다.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갑에서 꺼낸 다음의 문구를 여러 번 되뇌었다. 신의 지혜는 지금 나를 공정과 평화,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문구를 생각하며 평화와 자신감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지나가는 동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엔진 수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엔진을 신속하게 수리했다. 아까 그 동료가 그를 찾아와 그가 사용한 계획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우체국 직원은 효율성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의 지성이 지금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반복해서 선언했다. 시험은 쉬운 편이었고 그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가장 효율적인 직원임을 증명해냈다.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은
최근에 앞서 언급한 여러 명령문을 사용했다. 그는 내가 쓴 기사를 읽고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전해주었다. 명령의 긍정적 힘에 대해 읽을 당시 사업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쓰고 있던 사무실을 비워줘야 했죠. 편리한 사무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에 계획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돈과 사업상의 부채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와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확언 문구가 담긴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기사에 있던 모든 확언을 사용했고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도 그 확언들을 옮겨 적으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1년 전에 언제 한번 만나자고 했었던 금융권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말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제안에 동의하더니 수익금 분배는 마다하고 대출도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저는 알바니의 법인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초기 운영 자금으로 수표를 받았고 회사의 사장으로 주식 증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가는 명령의 법칙을 증명했다. 확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짧게라도 매일 확언과 명령을 성실하게 실천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반면 매일 조용히 또는 구두로 명령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공적인 삶을 이론적으로만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명령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 중 상당수가 매일 15분 동안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는 것이 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려움과 결핍, 재정적 문제에 대해 말하거나 빚을 지고 재정적인 곤란을 겪으며 사는 것을 품이 없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인생의 높은 길과 낮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명령의 법칙은 당신을 성공의 왕도인 높은 길로 안내한다. 수년 동안 가난과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찌들어 있던 마음을 풍요로운 생각과 태도, 기대로 채우려면 매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법이다. 성공과 불을 명확하게 말로 하는 것이 유별나 보이면 어떤가? 가난과 실패를 낳는 생각의 흐름을 부와 성공으로 바꾸고 싶다면 시도해보라. 확언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분만실에 들어갈 때 사용할 긍정적인 명령문을 써달라고 요청한 산모가 있었다. 40세의 나이에 수년 만에 하는 출산이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명령문을 써주었다. 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녀는 분만이 시작될 때 이 명령문을 반복해서 선언했다. 분만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고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통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가 아기의 위치 때문에 두뇌 분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확언했다. 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잠시 후 의사가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아기가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확언은 매력적이며 영감을 준다. 어느 사업가는 확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과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확언의 힘이 말 그대로 제 생명을 구해준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자살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명령의 힘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언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확언 덕분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확언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몇 주 전에는 6개월 전에 저처럼 의기소침해 보이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너처럼 행복하고 낙관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친구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몇 달 전까지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제게 도움이 되었던 확언을 선물했습니다. 많이 사용해서 가장자리가 약간 달아 있었지만 친구는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 네가 준 확언들이 나를 단단히 잡아줬어. 몇 마디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 인생은 바뀌었어. 매일 확언하고 명령하면 주어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쉽게 생각을 바꾸고 성공의 왕도로 가는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음을 확언함으로써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3단계 공식을 모두 익혔다. 첫째, 매일 원하는 것을 적어라. 둘째, 성공적인 결과를 심상화하라. 셋째,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언하고 명령하라. 이 3단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좋은 일이 홍수처럼 넘칠 것이다. 증가의 법칙. 증가의 법칙은 쉽고 즐겁다. 먼저 모든 사물과 사람을 향한 풍요로운 증가의 태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부와 번영, 성공과 승리에 관한 생각이 절로 떠올라야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풍족하고 성공한 부자이자 승리자로 생각하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누군가와 편지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대면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하라. 상대방을 생각할 때 풍요를 떠올리는 것은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풍요로운 생각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유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늘 증가나 감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음식, 옷, 집, 아름다움, 지식, 여가, 즐거움, 사치, 일에 대한 만족을 원하며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신성한 욕망이다. 증가에 대한 욕망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비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욕망은 부를 끌어당기는 영적 생각을 통해 신성한 수준의 표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부정적인 감소의 법칙이 아닌 증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할 때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생각할 때 감소의 법칙을 적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우유에 적신 빵처럼 배로 만들어낼 것이다. 철강업계가 파업 중일 때 2명의 전문직 남성은 증가의 법칙의 힘을 증명했다. 한 사람은 카이로프랙틱 의사였는데 환자들에게 힘든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제철소에서 멀지 않은 파업 지역에 있었고 진료도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는 끊임없이 증가, 부, 성공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역 카이로프랙틱 의사협회의 원래 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파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마침내 그도 병원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철강업계의 파업이든 어떤 때든 어려운 시기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변호사도 증가의 법칙을 사용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그의 동료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가 끊겼다고 푸념했다. 그는 동료들의 제한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제철소들이 저의 주요 고객인 것은 맞지만 저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부유한 고객들도 많습니다. 제게 부유한 고객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시 그의 가장 큰 수입원은 제철소를 포함한 대기업 4곳이었다. 곧 나머지 3곳에서 제철소가 지금까지 맡겼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그에게 의뢰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소하는 결과를 얻던 시기에 그는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증가의 법칙은 여러 간단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말할 때 대담하고 긍정적으로 증가의 법칙을 말한다. 증가의 법칙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증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풍성한 증가를 심상화하고 확언한다. 오늘 읽어드린 금가루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은 말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불화, 결핍, 제약, 어려움에 관한 말들을 늘어놓으면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반대로 내가 어떤 말과 명령을 바꿔서 확언하는지에 따라 무한한 선과 부가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알려주는 부를 획득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쉽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직면하고 수시로 떠올리고 매일 글로 적고 확언하고 실현 시점과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집중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책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지만 저자가 직접 겪고 상담해온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는지라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인간 문명사에 줄곧 등장해온 발산과 끌어당김의 법칙. 그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부를 이루는 마음의 힘을 깨닫고 건강하고 참된 삶, 즉 풍족함을 누리는 진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말처럼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금가루를 끌어당겨 볼까요? 자, 이제 손을 뻗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금가루를 받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